네, 안녕하세요. 학생 청운승입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해 볼 것은 이렇게 뇌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 팔이라고 하면 팔뼈 이렇게 있겠고, 뭐 여기 이렇게 근육도 붙어 있을 텐데, 이쪽에서 뇌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제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 뉴런이 이렇게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신호가 전달돼서 근육한테 신호가 전달이 돼서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는 그 과정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신경세포인 뉴런을 알아야 돼요. 뉴런. 이제 뉴런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아야 이제 신호가 어떻게 근육한테 가는지 이거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뉴런이 신호를 보낸다 하면 전기 신호를 보낸다 하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와닿지 않는 사람 몸의 전기 신호 감전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먼저 뉴런을 그려 볼게요. 뉴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의 뉴런을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두 섹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호를 이제 접수하는 곳이고, 접수, 여기 신호가 이렇게 오면은 이쪽에 접수를 하고 이쪽이 신호를 보내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똑 떼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이게 세포 밖, 이게 바깥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뉴런이 신호를 보내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두 가지 원소가 있어요. 바로 포타슘이랑 소듐이에요. 자, 이 포타슘이랑 소듐, 세포 안이랑 세포 밖에 이제 수가 다릅니다. 세포 안 같은 경우는 포타슘 수가 많고 소듐 수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럼 세포 밖은 뭐겠어요? 반대로 포타슘이 낮고 소듐이 높다. 근데 이 소듐이랑 포타슘은 이 세포막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말대로 따르자면 뭐 포타슘은 밖으로 나가야 되고 소듐은 안으로 와서 이제 둘 농도가 똑같이 되는 그래야 되는데 어째서 포타슘은 밖에서는 농도가 낮고 소듐은 높고 이 세포 안은 또 이제 반대인 어째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가 하면은 이걸 또 유지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ATPage라고 써요.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세포 안에 포타슘이 있고 세포 안에 소듐도 있고 뭐 박포타슘도 있고 박나트륨도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은 이 나트륨은 밖으로 빼고 포타슘 같은 경우는 세포 안쪽으로 집어넣는 이렇게 해서 농도를 유지를 합니다. 밖은 포타슘이 낮고 안은 높고 이제 소듐은 소듐 경우에 밖에는 높고 안에는 낮은 이런 농도를 유지하는데 쓰입니다. 이 나트륨 포타슘 펌프가. 근데 얘가 똑같이 빼고 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 3을 빼고 포타슘은 2를 빼.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포타슘이랑 나트륨은 차지가 플러스인 얘들이야. 차지가 마이너스인 얘들도 있어요. 뭐 클로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죠. 근데 얘네는 차지가 플러스인 얘들이야. 플러스를 3을 빼고 2를 더해. 그럼 만약에 세포 안이 5라고 치면은 3을 빼고 2를 더해. 그러면은 결국에는 4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포 안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의 차지야. 세포 안은 마이너스 한 70mV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은 왜냐? 이 나트륨, 이 소듐 나트륨 펌프가 불균형적으로 이제 소듐하고 나트륨을 분배를 하기 때문에 세포 안은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플러스가 나가는 거에 비해서 플러스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70mV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마이너스 70mV가 꽤 중요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70mV가 왜 중요하냐? 이게 신호를 보낼 때는 세포 안에가 결국엔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 플러스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결국에는 밖에 있는 소듐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야. 지금 쭉 마이너스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소듐이 들어오면은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 플러스가 결국엔 신호예요. 이 신호를 AP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호는 AP다. 신호를 AP라고 해요. 이걸 조금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70mV,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한 마이너스 50 이렇게 있어요. 그럼 평상시 신호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70이야. 근데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신호를 받게 되면 뭐 신호를 받게 되는 이유는 뭐 뇌에서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피부 같은데 촉감 같은데 뭐가 닿아서 신호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신호를 받게 되면 이게 올라가서 플러스가 돼서 신호를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뉴런이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는 신호를 받아서 뭐 아까 말했듯이 뇌에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뭐 촉감으로 뭐 같은 걸 수도 있고 뭐 눈을 통해서 뭘 봤거나 뭐 냄새를 맡았거나 해서 이 신호가 가면은 결국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게 플러스로 가서 보내야 돼. 근데 이 플러스를 보내는데 약간의 룰 같은 게 있어. 이 마이너스 50이라는 선을 넘어야지만 얘가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신호가 약하면은 마이너스 50을 못 넘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 그럼 얘는 결국엔 신호가 되지 못한 거야. 왜냐? 신호는 결국엔 마이너스 50이라는 벽을 넘어야지만 신호가 생겨. 이렇게 갔다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신호가 충분해서 50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게 AP. 얘네들은 AP가 아니에요. 얘가 AP야. 그 AP랑 얘네들의 차이점이라면 얘네들은 약간 이게 좀 더 강한 신호가 있고 약한 신호가 있는데 AP는 한번 발생하면 총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AP, 약한 AP 이런 게 없어. AP는 다 똑같아. AP는 AP야. 근데 얘네들은 강한 신호가 있고 약한 신호가 있는데 AP는 그런 게 없다. 그럼 이 AP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또 다시 아까 그걸로 가면은 계속 안에 마이너스 70이죠. 그리고 밖에 나트륨이 있어. 아까 말했듯이 결국엔 플러스가 되려면 나트륨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트륨 채널이라는 얘들이 있어요. 나트륨 채널. 얘네는 나트륨만 통과시킬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포타슘은 여기를 통과를 못해. 나트륨만 통과가 돼. 근데 얘네가 평소에는 닫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마이너스 50을 넘어가면은 얘네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와.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 이유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50을 넘기면 그래프가 이게 마이너스 50을 넘기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치솟는 이유가 이 나트륨 채널들이 열려서 세포 안에가 갑작스럽게 플러스로 변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게 쭉 플러스로 이렇게 가서 이게 AP가 신호가 결국에는 뉴런 끝까지 전달이 됩니다. 조금 더 멀리서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서 신호. 근데 신호가 뭐다? 마이너스 50mV를 넘겨야 된다. 넘기면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해서 끝에 도달해요. 그럼 이 끝이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근육한테 신호가 가는 거야. 근데 이 근육이랑 뉴런이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어서 여기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근육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야. 이게 뉴런.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있어. 그래서 결국엔 플러스가 이렇게 와도 둘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근육한테 도달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해. 뉴런 끝쪽에는 근육에 연결된 뉴런 끝쪽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녀석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신호가 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 이 신호가 오면은 이 아세틸콜린이 뉴런에서 나와서 근육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로 갑니다. 그러면 이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이렇게 딱 도킹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근육도 똑같이 나트륨이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와. 그럼 근육도 플러스 돼서 신호를 받는 거야. 이렇게 뉴런이 근육한테 신호를 준다. 그러면 이 신호를 받은 근육에서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만 이제 수축을 하겠죠. 근육을 이렇게 좀 보자면 근육도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그럼 한 요쪽만 좀 떼서 봐볼게요. 근육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아세틸콜린이 들어와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하면은 오케이. 그래서 들어와서 그럼 얘도 플러스 이 곳까지 플러스로 찹니다. 이 공간이 왜 있냐? 이게 있는 이유가 근육 안까지 신호가 갈 수 있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표면에만 신호가 가면 안 되고 근육은 좀
안까지 근육이다 보니까 근육 안까지 신호가 가게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렇게 신호를 받으면 그 근육 안에는 이 칼슘 저장소가 있어요. 평소에 근육 안에 칼슘은 이 칼슘 저장소에 있어요. 왜냐? 여기 칼슘 펌프가 있기 때문에 이 칼슘 펌프가 여기 있는 칼슘들을 다 이렇게 저장소 안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칼슘이 저장돼 있는데 입구는 얘가 막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신호를 받으면 이 입구가 열려서 칼슘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칼슘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일단 근육이 수축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는 액틴하고 마요신이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수축을 담당을 해요. 어떻게 담당하냐? 얘네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액틴이라고 치고 얘가 마요신이라고 치면은 얘네가 서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서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길었던 게 이렇게 서로 오버랩이 많아지면서 짧아지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이렇게 해서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액틴하고 마요신이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칼슘이 필요한 겁니다. 좀 그려보자면 이렇게 해서 이게 마요신이에요. 그리고 뭐 액틴은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액틴은 원래 이렇게 생기는데 좀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액틴이야. 자, 그러면 이제 신호를 받으면 이제 근육 수축을 위해서는 마요신이 액틴한테 붙어서 액틴을 다시 끌어서 오버랩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액틴을 마요신이랑 결합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얘가 뭐냐 하면은 얘가 바로 트로포마요신이라는 녀석입니다. 트로포마요신이 액틴하고 결합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근데 이 트로포마요신 친구가 또 있네. 트로포마요신 친구가 또 있어. 얘는 트로포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단 지금 상황은 마요신이 액틴하고 결합을 못하고 있죠. 왜냐? 트로포마요신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신호를 받아서 칼슘 저장소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칼슘이 트로포닌한테 결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요신을 살짝 옮겨서 이제 마요신이 액틴하고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칼슘의 쓰임새 알아봤죠? 이제 칼슘 때문에 마요신하고 액틴하고 서로 붙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마요신이 이렇게 액틴한테 붙고 이렇게 붙어요. 여기서 에너지가 쓰이는데, 보통 에너지라고 하면, 사람 몸에서 에너지라고 하면 ATP입니다. ATP는 에너지다.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TP라는 걸 들으면 ATP 에너지. 그러니까 ATP가 쓰인다, 에너지가 쓰인다. 그럼 이 ATP가 무엇을 하느냐? 이 마요신 머리를 이렇게 액틴하고 떼어 놓는데, 이 마요신이 조금 이제 각이 조금 더 완만하게 바뀌었죠. 원래는 더 꺾여 있었는데 마요신 이제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조금 더 앞을 향하게 더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뜨려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ATP가 붙어 있겠죠. ATP가 쓰이니까. 그럼 여기서 ATP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ATP가 A 그룹이 하나 있고 이 P 그룹이 3개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A 하고 TP, 이게 T가 3이라는 뜻이고 이게 P가 3개 있다. 그러니까 A 그룹 하나랑 B 그룹 3개. 근데 보통 ATP가 이제 에너지를 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 P 그룹에 있는 결합이 깨지면서 에너지를 줘요. 이 결합에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이 부서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TP가 ADP로 바뀌죠. 이제 ATP 원래는 P가 3개였는데 이제 ADP 그리고 플러스 P그룹, 떨어져 나간 P그룹 하나, 이러면 에너지가 쓰인 거예요. 왜냐? 결합이 부서지면서 방출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마요신이 액틴한테 딱 붙습니다. 에너지를 쓰면서. 그럼 ATP랑 P그룹이 붙어 있어요. 아직 붙어 있어요. 자, 여기서 P그룹이 빠집니다. P그룹이 빠지면서 어떻게 돼?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액틴을 땡겨.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액틴 이게 한번 이게 마커를 해놓자면, 이게 P그룹이 나감으로써 마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원래 여기 있었는데 땡긴 거죠. ADP는 아직 붙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면서 이 ATP도 빠집니다. 이게 한 사이클. 이렇게 한 번 한 거야. 그러니까 마커가 여기 있다면 한 사이클 돌아서 마커가 일로 왔죠. 그러면 또 다른 마커 2. 마커 2도 다른 사이클 2번을 돌아서 마커 1이 여기로 오고 마커 2가 일로 와서 그럼 또 다른 사이클 마커 3. 이렇게 해서 근육이 길었던 게 수축을 한다. 어떻게? 액틴하고 마요신하고 오버랩이 많아지면서. 그럼 근육 수축은 알아봤는데, 수축을 하면은 또 이제 수축의 반대인 이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완이 어떻게 되냐면, 이완은 결국에는 칼슘을 뺨으로써 이완을 시킵니다.
아까 봤던 이제 근육 조금 그려서 이게 이렇게 열려 있던 칼슘 저장소가 결국엔 신호가 이제 끊기면서 더 이상 근육 수축하지 마 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오면서 다시 막혀요. 그럼 더 이상 칼슘 공급이 끊겼어. 칼슘이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여기에 방금 말했던 칼슘 펌프들이 있죠. 칼슘 펌프들이 다시 칼슘 저장소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 칼슘 펌프도 ATP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트로포마이신이 이렇게 결합을 막으면서 더 이상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팔을 움직이는 걸 예시로 들어서 여기서 신호를 보내. 그럼 뉴런들이 신호를 어떻게 보낸다. 어떻게? 소듐하고 포타슘이 중요하면서 안에가 플러스가 되면서 와서 아세틸콜린을 근육한테 넘겨주면은 근육도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 있던 칼슘이 나와서 맥틴하고 마요신이 서로 이제 끌어당길 수 있게 되면서 ATP 사용하면서 이제 근육은 수축을 하고 이제 다 끝나면은 아세틸콜린 없어지고 칼슘도 없어지고 다시 트로포마이신이 막으면서 이제 더 이상 서로 결합 못하게 되는 그렇게 근육 수축과 이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빼먹은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